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마치 약하게 코로나 감염 증상을 겪은 것처럼 몸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은 더 이상 없고 아직도 뭐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렇긴 하지만 코로나를 진짜로 살짝 앓고 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감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시간에 저 6장에 원래 강의가 이제 6장은 이제 교과서의 내용은 광합성과 이 세포 유기호흡을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서 에너지 이제 획득을 하고 사용을 하는 측면에서 요약을 해서 했는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어떤 교과서도 그런 식으로 유기호흡과 광합성을 두 개를 완전히 합쳐가지고 삽본으로 한 챕터에서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얼마나 방대한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언제나 강의를 이전 학기에도 할 때마다 두 개의 장으로 나눠서 해왔는데 어쨌든 이 기능적으로는 6장하고 6장의 6-1로 이렇게 뭐 편의상 나눠서 첫 부분은 일단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산소를 이용한 세포의 이 에너지 획득 ATP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왜냐면 그것을 일단 이해를 하면 그러면 사실 광합성에서 일어나는 최소한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에서 일어나는 이 메커니즘을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름을 유기호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냐 유기호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기호흡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일단 포도당이라는 것이 에너지원으로서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음식물로서의 포도당을 산화를 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산화를 시키면서 포도당을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종의 이화작용이니까 분명히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이화작용이니까.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라고 하는 요 반응 자체를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요약이 된 그림이 나오겠지만, 산소와 결합을 하면은 산화가 되는 것이고, 산소로부터 도망을 치면은 너 저리 가. 그래서 도망을 이렇게 막 산소로부터 도망을 치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냐? 도망을 막 걸어마나 살려라고 도망을 가는 사람.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반대가 되는 것이니까 환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명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표면에서 산소와 결합을 하고 산소와 이제 떼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반응만이 우리가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어떤 경우에는 산소가 전혀 개입이 되고 있지 않은 반응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산화 반응이냐 환원 반응이나 할 때 그것을 구분을 해야 돼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을 이미 유기화학을 이미 다 유기화학이 아니라 무기화학을 이미 다 들으셨다면 거기서 다 배우셨겠지만, 전자를 어떤 원소가 전자를 또는 물질이 분자가 전자를 빼앗기게 되면은 그 물질은 산화가 되는 것이고, 전자를 얻다가 길 가다가 쭉쭉 득템을 하게 되면 환원이 되는 겁니다. 산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산소가 얼마나 전자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지, 그것이 바로 전기 음성도라는 척도로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전기 음성도로 놓고 봤을 때 생명체 내에서, 물론 전기 음성도가 산소보다 훨씬 더 높은 원소가 있긴 하지만, 불소 같은 경우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이 닦을 때 말고는 몸 안에서 불소와 그렇게 접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불소는 일단 논하로 친다면 산소가 단연 산소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이죠. 전자를 뺏어가는데 누가 감히 내 앞에서 전자 얘기를 해. 전자 있으면 전부 다 내놔. 주머니 뒤져서 전자 하나라도 나오면 너는 10대 맞는다. 이런 그런 엄청나게 깡패 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산소가. 그러니까 산소와 이제 만나면 무조건 전자는 털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자를 빼앗기게 되면은 산화가 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반면에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오늘은 왜 이렇게 운수 좋은 날이야? 어디 길 가다가 전자를 얻었다라는 얘기는 마치 내가 그러니까 산소가 없다는 얘기죠. 산소가 전자를 뺏어가지 않으니까 나도 어떻게 기회를 얻어서 전자라도 하나 건져볼까 하는 그런 운수 좋은 날이 생긴.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환원이 됐다. 그러면 산화와 환원은 여기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산화와 환원은 언제나 반대되는 그 반응으로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되면은 저 혼자 스스로 산화가 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쥐 죽은 듯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산화가 된다면 내가 산화가 되는 그 연유로 인해서 그 누군가는 나에게서 전자를 빼앗고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산소와 결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산소 자체는 내 덕택에 자기 자신은 어떤 것으로 환원이 되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은 언제나 이렇게 이 양방향 반응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이제 에너지를 얘기하고자 하는 이 중차대한 이 순간에 재수 없이 산화 환원 이 화학 반응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끄집어내야 되느냐? 일단은 생물학이라는 것은 결국 물리학과 화학의 범주 안에서 그냥 아무리 놀아봤자 물리학과 화학의 부처님 손바닥 아니기 때문에 별 수 없다는 얘기이고, 생물학이라는 것이. 두 번째는 바로 이 에너지, 지금 우리가 이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창출은 말이 안 되지. 연력학 제1법칙에 당연 위반이 되는, 내가 어디서 에너지를 창출한다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떤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다른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항상 그것이 그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가지고서 포도당 자체가 이렇게 자기의 전자를 사실은 전부 다 빼앗기는 겁니다. 산화돼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산화 반응은 이화 반응이겠구나, 에너지가 나오는 반응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딱 같이 결부를 시켜 두시면 편하고, 환원 반응은 반면에 에너지를 어디서 외부에서 주입을 해 가지고서 내가 이제 에너지를 얻게 되는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호흡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반응을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포도당 자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빼앗긴 다음에 봄은 옵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당에 있던 C6H12O6라고 하는 일단은 얼핏 매우 복잡해 보이는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 포도당이 갑자기 허탈하게 이렇게 CO2로, 물론 이거 CO2가 되기 전 이 탄소가 6개가 있었으니까 6과정에, 그러니까 6개의 CO2가 튀어나오겠죠, 물론.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탄소의 입장에서 볼 때는 CO2라고 하는 분자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모든 탄소가 이룰 수 있는 공유결합 4개가 완전히 산소에게 지금 다 잠식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되면은 나는 탄소로서 이렇게 되면 난 더 이상 산화 더 이상 될래야 어디를 더 시키라는 얘기야. 산화를 이렇게까지 됐는데 라고 되는, 완전히 산화가 됐다는 얘기죠. 완전히 번아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산소는 어떻게 되냐?
산소는 물론 여기에 있는 이 산소가 그 산소가 아닙니다. 산소는 우리가 외부에서 초빙을 해야 됩니다. 저기 대기에서 공기 중에서 들이마셔서 초빙을 해 와야 그 산소가 이제 나중에 작용을 하는데 그 산소는 무엇으로 환원이 되느냐? 물로. 전자를 얻게 되면은 전자를 갖다가 받치는 그릇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산화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산소는 물로 환원이 되는 그런 식으로 요약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훨씬 더 잘 요약을 해 놓은 것이 포도당이 산소 외부에서 주입된 산소와 결합을 하면은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되고 물이 또 이 산소는 덕분에 이렇게 물로 환원이 되어버리는 그 와중에서 이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이 화학결합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형이 되는 것이죠. ATP, 이 ATP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ADP로부터 사실은 합성이 되는 거죠. ADP가 ATP로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동화 반응이니까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바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역시 사실은 연력학 제1법칙을 아주 잘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는 것이죠. 네가 ATP를 ADP로부터 만들고 싶어? 그러면 네가 어디 가서 무슨 뭐 비나이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봤자 어디서 에너지가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잘라야지 이거 자르면 에너지가 나올 테니까 그거 써 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열은 갑자기 왜 넣느냐? 언제나 그런 에너지의 변환이 항상 100%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양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는 ATP에 합성하는 데 들어가는 주입된 에너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60이나 될까? 그럼 나머지 40은 쓸모없는 열이 왜 쓸모가 없어요? 우리의 체온도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체온도 따뜻하게 유지하고 그런데 이 에너지 측면에서 열역학 측면에서 볼 때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왜 어떤 에너지는 쓸모가 있고 어떤 에너지는 쓸모가 없느냐라는 것은 만약에 그 에너지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에너지라면 이것은 쓸모 있는 에너지이고 히트라는 것은 일을 할 수 그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열을 해서 가열을 해서 전기기관차도 돌리고 막 보일러 돌려서 그런 세상이 그 말이 되냐? 그 히트가 아니라 조금 얘기를 좀 더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 나가면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나는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산화환원 반응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산화환원 반응인데 이제 유기호흡이 그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그것을 전자라는 측면에서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 전자의 흐름이라는 얘기죠. 누군가에서 내가 전자를 탈취했어. 처음에 전자를 탈취당하는 그 첫 번째 피해자는 포도당이죠. 포도당으로부터 전자를 탈취를 해서 곧바로 직접 그대로 산소에게 갖다 바치게 되면은 빠르고 간편하고 좋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측면에서 열 효율 측면에서 내가 ATP를 사용을 하는데 ADP로부터 ATP를 합성을 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얼마가 정도가 되는데 갑자기 이걸 전부 다 여기다 갖다 바치게 되면은 이거 주체를 못하고 야 왜 이렇게 급하게 울어? 그러고서는 그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전부 그러니까 일종의 열로 손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에다 쓸 수 있는 ATP를 만들지 못하고 전혀 쓸모없는 열로나 갖다가서 엔트로피나 증가시키고 앉았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종의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비유를 높은 낭떠러지 위에서 절벽에서 그대로 뛰어버리면 아마 곧바로 사망이 되겠죠. 그러지 않고 여기다 계단을 만들어서 계단을 따라서 하나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치지 않고도
육지에 지상에 저 아래 도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비유로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화학 반응 자체가 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자를 순간 수건 돌리기 하듯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내가 너에게 전자를 뺐으면 나는 잠시 가지고 있다가 또 다른 나보다 더 힘센 녀석이 나오면 그에게 할 수 없이 뺏기게 되고 그러면 그 친구는 또 다른 힘센 녀석의 전자를 뺏기게 되고 하는 식으로 계단식으로 그 계단식으로 전자를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 전자의 배달의 민족 전자의 배달의 민족 구실을 하는 중요한 물질이 뭐냐면 요 NADH라고 하는 요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NADH 말고 또 한 친구로 친구도 같이 불러가지고 있어 이제 배달 사업을 같이 시작을 했는데 좀 이따 이 이름과 정체가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모든 것을 이제 수행을 하는 데는 효소들이 개입이 되지 않고선 절대로 그 어느 한 스텝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놓은 쓸데없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매우 흥미로운 그림이긴 하나 너무 복잡한 여러분들의 두뇌를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채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에는 이것을 내가 넣었나? 새로 업데이트된 버전에 넣은지 안 넣은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으로서 올게닉 퓨리라고 하는 이 포도당을 우리가 주로 이제 음식으로서 음식의 정의가 다시 얘기하자면 뭡니까?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이 녀석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이화작용해서 분해해서 에너지를 끄집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연료로 사용되는 이 음식을 이렇게 산화를 시키게 되면은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이제 전자의 형태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 전자를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NADH라고 하는 이 친구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 과정에서는 전자를 얻게 되니까 NAD 플러스라고 하는 원래 이 왔다리 갔다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NAD에서 전자를 얻게 되면 NADH로 환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그러나 즐거움도 잠시뿐 이 환원이 됐던 NADH는 곧 다시 산화가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되죠? 전자를 누군가에게로 뺏기게 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 유기호흡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 파트. 들어는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유기호흡은 하나, 둘, 셋 이렇게 3단계의 크게 3단계의 구분이 된 반응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그 반응이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ATP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거기서 바로 에너지에 ATP 대박이 거기서 쏟아지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때 바로 이 NADH가 입장을 해서 전자를 가득 먹은 NADH가 내 전자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포도당으로부터 내가 뺏은 전자지만 그 NADH가 가서 그대로 전부 다 전자를 상납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합 에너지가 ATP가 합성이 된다는 얘기는 했고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항상 언급을 하는데 포도당 한 문제를 완전히 그런 식으로 완전 연소를 시키면은 CO2로 6개의 CO2로 포도당 한 문제를 완전히 연소시키게 되면은 도대체 에너지 열량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얼마나 얻는 것이야? 688kcal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 모을당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전혀 중요할 거 없거든요. 그걸 왜 쓸데없이 외우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좀 나오네 에너지가. 근데 아까 언급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ATP 하나를 ADP로부터 합성하기 위해서는 꼴랑 약 7kcal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걸 동시에 이 ADP를 몇 개를 입장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688kcal를 포도당 한 분자를 완전히 한꺼번에 아까 벼랑에서 그대로 낭떠러지해서 그대로 하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688kcal가 확 나와버리게 될 텐데 그 에너지가 방출될 텐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채집을 하려면 ATP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ADP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한꺼번에 동시에 입장을 해.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산업 반응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면은 자, 줄 서세요. 하나씩 전부 이렇게 모든 ADP로부터 가장 효율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손실은 좀 있죠. 여기저기서. 언제나 옛날에 그 누구가 몇십 년 전에 그 누구가 얘기를 했듯이 떡을 만들다 보면 떡고물이 항상 묻게 되는 법이다라고 한 옛날에 지금의 국정원장, 옛날엔 중정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언제나 그렇게 이런 여기저기에 그런 식으로 배달 사고라든가 손실은 언제나 항상 있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조금의 손실은 있으나 그나마 그래도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 반응을 일으키면 그 손실을 훨씬 줄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급한 그 세 번째 단계 그 전자 전달 과정이라고 하는 전자 전달계 또는 전자 전달 과정이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이 유기호흡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NADH의 가지고 온 NADH가 원래 포도당을 털어 가지고서 가져온 그 전자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단을 내려가듯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중에 여기서 ATP가 많은 양의 ATP가 이 아주 이거 매우 신박한 재주인데 이것이 항상 미토콘드리아만이 이것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이 내부 공생 이론, 머릿속에서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면 영어를 한국말로 바꿔. 그러니까 원래 이 태생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 정반대겠지만 저는 원래 생물학을 배우기 시작한 그 자체가 영어로 언어로 배웠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것을 그냥 영어로 하면 툭 튀어나오는데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계속 머릿속에서 일단은 한번 한국말로 바꿔서 얘기해야 돼서 참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옛날보다 엄청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10년 전보다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온 지 한 11년, 2년째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얘기한 유기호흡 자체는 세 단계로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해가 여기서 분해한다는 라이시스예요. 맨날 툭 하면 라이시스가 여기서 나오고 뽀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글라이코, 당을 뽀개버리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암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여기서는 시트르산 회로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TCA 회로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것을 트라이카보실릭 애시드에 주는 TCA 회로 또는 구연산이 시트르산이죠. 또는 크랩스 회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시트르산 회로 자체를 명확히 규명을 처음으로 한 생화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역시 다 똑같은 것인데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 전자 전달계라고 하는 이 세 과정을 완전히 다 거치면 그제서야 많은 양의 ATP가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합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요약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해당 과정에서 이렇게 약간의 ATP가, 두 번째 이 시트르산 회로에서도 약간의 ATP가, 그러나 세 번째 완전히 이 전자 전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ATP 등치가 커졌죠. 실제 이거보다 훨씬 더 이 양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꼬작 두 개, 세 개 정도, 정확한 개수는 의식적으로라도 잘 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무슨 몇십 개의 ATP가 우수수 떨어지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 있는 것은 요 두 번째 과정과 세 번째 과정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관장을 해서 일어나는 사안이지만 첫 번째 이 해당 과정은 미토콘드리아를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 안에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이 반응이라는 얘기죠. 마치 뭔가가 융합이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반응이죠. 미토콘드리아가 옛날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프리 내부공생 그 시절, 세포가 미토콘드리아 없이 그냥 홀로 이렇게 홀로서기를 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반응만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해당 과정, 그래서 봅시다. 해당 과정을 크게 그냥 몇 개 중심으로 요약을 한다면 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포도당의 운명을 우리가 본다면, 포도당은 피루보산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로, 이것이 바게트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같은데 긴 바게트 빵을 뚝 한 번에 이거를 입에 한꺼번에 집어넣기에는 매우 크잖아요. 가로로 해도 걸려서 죽을 것이고, 세로로 해도 입이 찢어질 것이고 해서 포도당 자체가 너무 커. 그러니까 조금만 쪼개자 해서 반으로 딱 잘라버리는 과정입니다. 허탈합니다. 이것 포도당이 피로부산, 포도당이 6탄당이잖아요. 피로부산은 3탄당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2개의 3탄당인 피루부산으로 변환이 되는 과정입니다. 매우 쉬워 보이죠? 참 쉽죠? 그러나 그거 하나를 이렇게 뚝 잘라버리는 이 과정이 10개의 효소가 공장에, 열을 꼭 이렇게 써야만 되겠니?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10명의 지금 직원이 줄을 서서 하나씩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작업을, 공정을 벌이듯이 10개의 효소가 순차적으로 포도당을 이렇게 뭘로 바꾸고 해서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를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할까? 포도당 그냥 반으로 뚝 잘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세상 일이 그렇게 돼서 쉬운 일이 없다는 교훈으로 쓸데없이도 받아들일까? 생각이 너무 깊으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뭔데? 라고. 물론 큰 목적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네가 이제 크게 되려고 하는 것이다. 피루부산이 됐으면 이제 나중에 큰 쓰임이 있을 것이다. 네가 나중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네가 아주 잘 쓰임이 있을 것이야. 잘 쓰임이 있긴 뭐가 있어? 완전히 사원화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그런 큰 안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떨어지는 게. 난 모르었는데. 그래,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ATP였잖아. ATP 2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약수합니다만 2개의 ATP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ATP. 그 다음에 또 NADH.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친구? NADH, 전자를 수송하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2개가 이렇게 튀어나온. 그러니까 요 NADH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NADH라는 것은 산화되어 있는 형태입니까? 환원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까? 요 H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는, H는 항상 전자를 끌고 가는 하나의 용기라고 했죠. 이건 환원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환원된 상태의 NADH니까 당장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교수님들은 요 ATP와 NADH를 어떤 식으로 비유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미국의 교과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 책에. ATP는 현금, 현찰. NADH는 미국에는 이 체크라는 가계수표. 한국에서는 가계수표를 안 쓰는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가계수표라는 것을, 집에서 지 맘대로 수표를 쓰는 거예요. 책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상점 같은 데 가서 혹시 크레딧 카드가 없다라든가, 크레딧 카드, 요즘은 세상에 크레딧 카드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테지만 미국에서조차, 그래도 은근히 미국은 보수적이라서 아직도 책을 편지에다 책을 써서 이제 이 송금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흔한 변명 중에 하나가 돈 같은 거 안 주고 했을 때 checks in the mail이라는 표현이 관용구가 있는 것처럼 나 돈 언제 줄 거야? 그랬을 때 checks in the mail 하면 돈 지금 곧 줄게. 지금 가고 있어 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수표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 받은 사람이 당장 이것을 받은 사람이 이걸 현찰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은행 가서 현금화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유를 아주 좋은 비유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ATP라고 하는 것이 얻게 되면 그냥 곧바로 에너지가 필요한 때마다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누가 ATP 마다하는 그런 거 없거든. 그냥 현찰이야 ATP가. NADH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곧바로 에너지원으로 쓸 수는 없고 나중에 저기 가서 가서 저기 미토콘드리아의 저 마지막 방에 가면 그 전자 전달계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 거기 가면 바꿔줄 것이야. 엄청나게 많은 양의 ATP로 바꿔주죠 거기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각각의 두 분자의 ATP와 NADH라고 하는 작지만 뭐 그런 대로 특히 이 ATP와 이까시가 어디 갖다 써? 이 겨우 두 개. 하지만 NADH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준다는 얘기는 나중에 가서 이게 NADH 하나당 꽤 많은 양의 ATP와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교환비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쏠쏠한 정도의 수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내가 결국 얻는 게 뭔데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는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Excuse me. 그 세포질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장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해당 과정 자체에 이 디테일한 이 복잡한 반응 과정 저 역시 절대 외우지 못하는 맨날 듣고도 까먹고 하는 반응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괜히 쓸데없이 외울 필요 없이 이 세 가지만 요약을 하고 있으면 해당 과정에 대해서 뭔지를 얼마든지 사실은 또 이제 저속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얼마든지 구라를 풀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이제 과정인 시트르산 회로 자체를 그런 식으로 요약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아까 첫 번째 이 마지막 그 산물이 피루부산이었잖아요. 근데 아세틸 코에라고 하는 친구, 넌 어디서 튀어나왔니? 예, 피루부산이 영어로 파이루빅 애시드라고 하는데 피루부산이 일단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와라고 하는 거죠. 미토콘드리안으로 입장을 하려고 하면 잠깐 어딜 그런 남루한 차림으로 옷 갈아입으세요. 옷 갈아입고 들어오세요.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세틸 코엔자임 A라고 하는 매우 복잡한 사실. 왜 이것이 복잡하냐? 아세틸이라고 하는 것은 이탄당으로서 당은 아니지. 탄소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근데 코A라고 하는 이 구조는 엄청나게 복잡한 거대 물질입니다. 잠시 여기 붙었다가 떨어져 나가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것이 아세틸 기라고 하는 물질로 변환된 피루부산 자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서 끝 종결 완전 산화가 됐다는 얘기죠. 더 이상 볼 거 없네. 여기서 끝난 거예요. 탄소 포도당에 있던 탄소의 운명이 궁금해. 어떻게 되나 흥미진진. 자 보자 하는데 완전 3부작이라고 했는데 2부에서 다 끝나버리네. 2부에서 주인공이 죽어버리네. 3부는 뭐가 있을까? 주인공을 위한 추억이 3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자신은 이제 이 시트르산 회로를 거쳐 마치게 되면은 완전히 소멸이 되어버리는 산화돼서 이산화탄소로 대기 중으로 토사구팽당하는 거죠. 내뱉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하고 호가 호가 들이마시는 거고 흡이 들이마시는 거겠죠. 호가 내뱉는 거고 참 한자 공부 좀 더 열심히 할 걸. 어쨌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는 그 이산화탄소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산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산화탄소 형태로 나가는 이 산소가 바로 우리가 들이마신 그 산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들이마시는 산소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를 했다면은 그 산소가 바로 이산화탄소로 해서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여기에 붙어 있을까? 아닙니다. 이 산소는 그냥 이 과정에서 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빼낸 산소지 직접 들이마신 그 산소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일단 그래서 운명은 여기서 됐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운명은 이제 종결 끝. 그럼 나는 무엇을 얻는 건데? 라고 했을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또 ATP를 또 주네.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 뭐 앞에서도 2개 줬고 지금도 2개 줬고 4개 쓸만하다. 자, 근데 문제는 포도당 한 분자당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어머나 8개의 NADH 이거 대박이 되는 거죠. 8개의 가계수표가 8장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가계수표를 FADH2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둘 다 NADH와 FADH2라고 하는 두 물질이 다 전자를 이제 전달을 하는 그런 일렉트론 캐리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 비유한 방식으로 가계수표로 비유를 할 수 있는 잠재적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둘이 시트루산 회로를 거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상당한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양의 이 전자 전달 효소가 완전히 환원된 상태로 지금 수소가 다 있잖아요. 환원이 된 상태로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면 이들을 산화를 시킴으로써 나중에 세 번째 단계인 전자 전달계 과정에서 산화를 시킴으로써 바로 거기서 ATP를 다량으로 ADP로부터 합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트루산 회로에. 그 다음에 어디서라고 하는 질문은 이것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매트릭스라고 하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냥 아무데나 어떤 텅 빈 공간을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서 텅 빈 것이 아니라 뭔가 차 있는 공간을 보통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 공간은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라고 이제 한국말로는 기질이라고 하는데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매우 비슷한 외막과 내막을 가지고 있고 자체 DNA를 원형 DNA를 가지고 있고 자체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거의 뭐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 정도로 비슷한 그런 세포 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엽록체의 내부 공간은 또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스트로마라고 하는 이상한 말로 이것이 왜 그러냐 미토콘드리아를 연구하는 사람과 엽록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른 그룹이 되는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름을 붙인 것을 어떻게 중간에 타협할 겨를도 없이 이미 다 통용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어의 어떤 원래 용어를 한국말로 특히 생물학에서 번역을 했을 때 흔히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가지의 말들이 통용이 둘 다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는 헷갈리게 뭐가 맞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게 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전자 전달계 과정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방식으로 무엇이 발생하는고 하느니 일단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그 NADH와 FADH의 운명이 드디어 털리는 날이라고 얘기했죠. 가지고 있는 전자는 입장하시자마자 전부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전부 토해내고 산화된 형태로 자 없어졌죠 요거? 없어지면서 플러스가 돼버렸죠? 전자 다 뺏겨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전자는 누가 먹나요? 토끼 대신 산소가 와서 먹지요. 그래서 이 산소가 그 전자를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산소가 되는. 이게 이들로부터 직접 상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중간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전달되면 최종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형님 하고 갖다 바치는 것이 바로 이 전자 전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에 내가 얻는 게 뭔데? 28개? 어떤 경우에는 28개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30개라고도 하고 그 이유가 기관마다 이것이 유기호흡이 벌어지는 그 조직 기관마다 다르고 이것이 약간 그 다음에 이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계산을 했다 하면 또 다른 학자가 그게 맞는 얘기야? 하면서 우리 입장에선 니들끼리 싸워라. 그래 니들 잘났다. 28ATP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 박수만 쳐주면 되는 거죠.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걸 알아내시고 또 옆에서 누군가가 아니야 28ATP가 아니라 30ATP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거는 아까 바로 방금 얘기한 대로 어디서 그것을 측정했느냐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역시 칭찬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노벨상 드리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그냥 엄청 많이 나오네 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끝.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다 ATP의 형태로 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전자전달계 과정이 정말 중요한, 이것이 만약에 기능이 수행이 되지 못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무슨 여러가지 연유로 전자전달계 과정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큰 환난이 아닐 수 없다. 환난까지 비유를 하나? 영어로는 빅 트러블 해주면 되겠는데 한국말로 딱히 뭐라고 그것을 그래서 환난으로 그냥 엉겁결에 번역을 해버렸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특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전자전달기 과정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못하면은 ATP를 사용을 해야 될, 돈 쓸 일이 한두 군데예요 우리가. 그래서 ATP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 여러 가지 이 세포의 그 기능들이 그대로 올 정지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포 골격에서만 해도 배웠던 ATP를 사용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박따박 한 걸음 한 걸음 그 세포 소기관들을 또는 수송 소원항들을 이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그 운동 단백질들이 다 하나하나 한 걸음마다 진달래 꽃을 지려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ATP 가수분해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것인데 그거 다 안 된다는 얘기고, 근육 수축 다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ATP. 그것들이 전부 다 전자전달계 과정에서 나오는 다량의 ATP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그 산소가,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5분간만 이러고 있으면 바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세상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요 세 번째 전자전달계 과정을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의 ATP를 포도당 한 분자로부터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우리의 조직들은 우리가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분연히 우리가 독립해서 살 수가 있으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와 여기, 심장과 뇌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요구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조금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도 이게 안 돼서 그대로 여기가 죽어버리게 되면 하나의 다세포 생물로서 우리는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디서? 막사이 공간이라, 인터멤브레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사이 공간이라니 외막과 내막에 작은 틈새가 있잖아요. 여기서 아주 물론 이 전자 전달을 하는 이 효소들, 전자를 갖다 바치는 이 효소들은 내막에,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지금 위치해 있으나 이것을 가능하게는 다량의 ATP가 합성이 되게 해주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틈새, 외막과 내막의 이 틈새 공간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자전달계라고 했을 때, 물론 그래서 책에서는 요것이 일어나는 전자전달계가 일어나는 그 장소를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막 자체만 가지고서는 물론 내막 중요하지만 특히 이 막사이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또 해봤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대체적인 요약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뭐 모든 게 다 쓸데가 없고 그냥 나는 그냥 골자만 알면 돼 하면 이것으로 끝입니다. 거기서 뭐 더 큰 자세한 내막을 미토콘드리아 내막이 아니라 자세한 내막을 뭐 굳이 뭘 알려고 해. 많이 알면 다치긴 하지. 그런데 자, 거기까지 하고 일단 그러면은 자세하게 일단은 우리가 과학도니까 무엇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과학을 하고 있는 일단 과학도로서 이제 지켜야 될 도리는 지켜야 되니까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당 과정부터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해당 과정이 무엇이냐?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피루보산으로 산소 필요 없는 거죠. 산소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없어도 돼.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도 필요 없어요. 언급했듯이 이것은 이 전체적인 해당 과정은 대사 경로라는 것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10단계 대사 경로니까 10개의 효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아니 갖다가 그 인력을 그렇게 갖다 투입을 했는데 결국 나온 이 생산성이라는 거 뭐고 그 포도당 하나 반으로 쪼개 와갖고서는 칭찬해달라고 앉아있으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긴 하나 6탄당의 포도당이 3탄당의 피루부산으로 지금 변환된 겁니다. 자, 이거 이화작용입니다. 네, 당연히 이화작용이죠. 그러면 자발적 반응이라는 얘기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거 포도당은 세월이 흐르면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세월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 되겠니?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얘기는 한 5,000년 단군 할아버지 만나겠네. 기다리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나이와 맞먹을 5,000년이 기다리면 한 분자의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연력학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필요. 10개의 효소를 여기다 투입을 시키면 자세히 제가 찾아보진 않았으나 아마 100분의 1초? 10분의 1초? 뭐 이건 뭐 초 단위도 아닌 순식간에 이것이 변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렇다고 얘기했죠? 물론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걸 알 필요는 없으나 중간고사가 지났으니까 뭐죠? 액티베이션, 에너지 오브 액티베이션, 활성화 에너지. 그것 때문에 반응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낙타등처럼 생긴 이 낙타등을 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효소가 그 낙타등을 넘을 수 있도록 과속 방지턱을 너무 높게 해놓으면 그냥 갈 때마다 쾅쾅 짜증나서 못 갔는데 그거를 과속 방지턱을 살짝만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해주면 차가 스무드하게 굴러갈 수 있듯이 그것이 바로 효소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전체적인 10단계의 그 반응 자체가 전반과 후반으로 사실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반응 자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화작용 자발적 반응입니다.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반응이에요. 돈을 버는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전반부에는 돈을 쓰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일단 전반부에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 가서 그 덕택에 후반부에서 훨씬 더 원활하게 에너지를 쫙 뽑아낼 수 있는. 그래서 고작 얻는 게 결국 ATP 2개냐? 대단하다. 인물났다.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이 그렇게 쉬운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에너지 자체를 이렇게 주입을 해가지고서 일단은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에너지 추출이 훨씬 더 용이하도록 하는 그런 반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요약을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으나 여기 전반부가 바로 이렇게 전반부가
에너지를 이제 소비를 투자를 하는 과정이죠. 여기다가 이 전반부가 역시 자세한 이렇게 돼 있으나 여러분들이 좀 생화학 전공이 아닌 다음에야 이거 다 일일이 섭렵할 필요 없는 것이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로 아시라고 하는 것이지 이거를 정말 저처럼 밀어나게 이렇게 외우려고 생화학을 하는 전공자라도 물론 그분들은 영리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미 다 외우고 있을지 모르나 생화학을 배우던 당시에도 이건 내가 암만 외워봤자 한 2, 3일 지나면 다 까먹더라고요. 그때는 좀 머리가 잘 돌아가서 2, 3일보다는 좀 더 오래 가긴 했으나 지금부터 다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는데 뭐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자,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1번, 2번 여기서 지금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ATP를 ADP로 지금 가수분해를 써가지고서 왜? 포도당을 처음에 포도당 6인산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인산기를 갖다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다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지. ATP를 그대로 가수분해 시켜서 그 ATP 자체를 ATP에서 하나 뽑아낸 인산기를 여기다 포도당에다 갖다가 팍 좀 과격한 표현이잖아. 꽂아버리는 겁니다. 포도당.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것을 과당으로 이렇게 쫙 변환이 되거든요. 포도당이 과당으로 변환이 되는 거는 그래서 포도당과 과당이 두 개가 합쳐지면 설탕이 돼버리는 그 반응을 그거는 쉬는 반응 어렵지는 않은 반응이나 왜 식물만이 그것을 하는지는 얘기를 했지만 식물에서만이 설탕이 쓰일 때가 있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훨씬 더 혁명을 일으키게 되면 대사혁명을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도 설탕을 죄 없는 식물에서만 이렇게 뽑아 먹지 말고 우리도 스스로 자체 생산해보자 해가지고서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일 거예요. 포도당이 있고 포도당은 금방 과당으로 쉽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된 것을 합치면 그러니까 이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결합만 하면 되는 겁니까? 또 쓸데없이 3,000% 빠지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여기다 한번 또 인산기를 또 한 번 박아버리는 겁니다. 찔러서 아파 죽겠는데 인산기를 여기다 또 다른 데다가 인산기를 또 찌워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야 하고 아파서 그냥 비명을 지르게 된 것이 바로 이 과당 1,6,2인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룩토스 1,6 비스파스페이트라고 이렇게 원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얘네들을 두 개로 탁 자르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3탄당으로 여기서 이렇게 잘라버. 이렇게 인산기를 이렇게 부착을 시킴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왜 여기다 인산기를 갖다 붙이냐. 인산기를 이렇게 붙이면은 마치 인산기를 지금 막 일부러 제가 비유를 뭐 꽂아버리는 무슨 날카로운 뾰족한 창처럼 비유를 했는데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산기라고 하는 자체의 물질 자체가 엄청나게 이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탁 하면 구조가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이 물질에. 그러니까 팍 인산기가 꼽히면 아우 아파 하면서 이렇게 뒤틀리게 되잖아요. 그런 구조가 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환이 훨씬 쉬워지게 되는 그런 것을 노려서 이렇게 여기다가 그 소중한 ATP를 투자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일단 이렇게 3탄당으로 만들어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그 3탄당이 쭉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피루부산으로 변환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아까 빌려간 ATP를 갚아버리잖아요. 이 친구가. 2개 빌려갔는데 2개밖에 안 갚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6탄당이 3탄당으로 변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각 3탄당마다 2개를 갖다가 바치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2개는 원금을 갚는데 또 다른 3탄당 이제 2개가 됐으니까 그 나머지 반이
두 개의 ATP를 갖다가 드디어 이것이 이익입니다 라고 사업을 시작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엔 투자를 해서 일단 번전을 메꾸고 나머지 그 다음에 수익이 또 얻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이윤이 되는 것이니까 그 이윤으로서 두 개의 ATP가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NADH가 그래서 NADH도 두 개의 NADH가 왜냐면 3탄당 한 개당 NADH 하나가 생기니까 그러면 NADH는 어디다 쓰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수익이 되는 것이니까 최종적으로 포드당 한 분자당 두 개의 NADH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인산기가 지금 막 붙었어요. 인산화가 됐다는 얘기인데 포스포릴레이션.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3단계 세 번째 유기호흡의 3단계 전자전달계 과정에서 ADP가 지금 ATP로 변환이 되는 이거 뭡니까? 인산화예요.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 두 개의 ATP가 지금 합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ATP가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ATP가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을 굳이 그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 걸 알아내가지고 내 머리를 훨씬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이야 하는 근데 그 ADP가 ATP로 변환이 되는 것은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을 이제 효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드는 인산화를 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효소에 의해서 ATP를 이렇게 ADP에다가 인산화를 하나 딱 붙여서 ATP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의해서 역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효소의 기질이잖아요. 프로덕트. 그래서 그 기질 수준의 기질 레벨로서 만들어지는 인산화라고 해서 이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한국말로 기질 수준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것을 굳이 따지느냐? 왜냐하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세 번째 단계인 그 다량의 ATP가 대박으로 하늘에서 ATP가 우수수 쏟아집니다 하는 그 ATP 합성의 그 메커니즘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산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혁명적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미토콘드리아가 내부 공생 이론에 의하면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숭앙을 받고 파괴되지 않고 같이 살게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합성이 된 것이다. 그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효소가 지금 기질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인산화를 딱 띄어서 ADP에다 바로 이 효소는 그러니까 인산기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희생양 빅팀과 그것을 인산화를 곧 지금 얻어가려고 하는 그 수혜자를 동시에 받아들여 가지고서 여기다가 놓고 야 미안하지만 네 인산기 좀 내가 가져가야 되겠어 하고 똑 띄어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게 되는 그런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리막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쭉 계속 여기서부터는 일사천리로 쭉 내리막길로서 계속 이화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쭉 내려가는 것이고 얘기했듯이 NADH는 나중에 전자전달계에 가서 쓰임새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거 역시 뭐 자세한 것은 하나도 들여다본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 맞게 조금 더 그 내막을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어 보여드린 것일 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세션 강의를 마치고 나머지 강의는 이제 또 다음 세션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